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잘 지내시죠? 7주차 1교시 청소년 문제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자, 6주차 3교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학습 목차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의. 두 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의 유형. 자, 세 번째, 학업 중단율. 자, 네 번째로,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 다섯 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자, 여섯 번째, 끝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정의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전에는 뭐 중퇴생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죠. 중퇴생, 뭐 중도 탈락자, 그래서 뭐 탈학교 청소년, 학교 중단, 등교 중단 매우 다양하게 불렸으나 자, 2002년 교육부에서 이제 학업 중단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 교육 과정이 뭡니까? 졸업장이 정식 국가 교육부에서 인정한 졸업장이 나오는 학교죠. 그런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업 중단 청소년을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억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아예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지 않고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중단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고 학교를 다니다가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뭐 제적이라든지 퇴학 처분을 받아서 학교를 중단했다 그러면은 학교 밖 청소년여도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는 아예 입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입학을 해서 어, 학교를 중단한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하간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3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을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취학 의무를 위배한 청소년, 아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취학 의무를 위배하는 청소년. 이 경우에는 우리 경우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제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아예 취학 의무를 위한 경우에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고 또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에 아예 진학을 하지 아니한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취약 의무를 위배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학업 중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예 학업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점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학업 중단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이란 것. 그래서 졸업장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그래서 다시 한번 정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대안학교가 아니고 비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학교를 우리는 정규교육과정인데 이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더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학습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발형은 탈학교형과 초학업형, 그리고 비자발형은 개인 부적응형과 환경 불가피형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탈학교형 보겠습니다. 자, 원천적으로 학교 제도 자체가 맞지 않아서 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그래서 뭐 홈스쿨링을 하겠다, 대안학교를 가겠다, 정규 교육 과정은 맞지 않는다.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모두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책으로 이제 수업을 받는 게 너무나 싫다. 그래서 나는 뭐 대안교육을 받고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자, 그런 경우 이제 탈학교를 하겠죠. 또 초학업형 이제 너무나 이제 어,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에 멈춰서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죠. 뭐 유학을 간다든지 여기서도 이제 초학업형도 또 새로운 뭐 이제 비정규 대안학교를 간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 학업 성취 기대 수준이 학교에서 학업 수준보다 높아서 새로운 어떤 진로라든지 교육 기관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이 초학업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자발형은 탈학교형과 초학업형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자,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뭐 공부 자체 문제, 학업 문제, 이제 비행이라든지 이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제 친구들과 교사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정책과 학업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부적응하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개인 부적응형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불가피형,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이라든지 뭐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환경 불가피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학교를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 그런 경우에서는 지금 최대한 교육 복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면은 학교를 중고등학교는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불가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장기 입원한다든지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이제 그만두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업 중단율 보겠습니다. 실제 정규 교육 과정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을 연도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2010년이나 11년에 비해서 학업 중단율이 이제 2018년에는 0.9% 수준으로 이제 조금 낮아진 편이죠. 그러나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동일한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학교 급별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보다는 이제 교급이 올라갈수록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업 이제 중단율이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제 동일하게 나타났네요. 2018년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율이 이제 높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전체적으로는 0.9%, 그리고 초등학교는 0.7%, 중학교도 동일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1.6%로 학업 중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보시고 있는 자료도 2020년 청소년 통계 자료입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학업 중단 후에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어려움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 네 학교 그만뒀어, 이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게임 중독과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자, 물론 이제 자발형보다는 이제 비자발형이 더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자발적으로 이제 학교를 그만둔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결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또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둔 친구들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더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피이행 행동이 증가합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 명확한 진로 계획을 갖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불안감이 이제 비행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자, 명확한 진로 계획을 이제 갖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진로를 갖고 학업을 준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이 이제 학업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이 증가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겠죠. 자, 이런 불안감이 비행 행동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자, 학업 중단은 청소년 범죄, 가출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겠죠.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은 뭐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받고 소년원에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이제 뭐 보호 관찰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것도 비행 행동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제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비행 청소년, 범죄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교정이라든지 교화, 이제 상담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자, 학업 중단 문제의 세 번째, 일자리 부족과 소득 감소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니트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니트족은 일할 의욕도 없고 집에서 그냥 무직자로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뭐 4, 50만 명 정도의 니트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이 니트족으로 지낼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일부 이제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임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업무량에 비해서 낮은 소득과 고용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정규직이라 하도 근로 환경이라든지 시간, 이제 임금 수준이 별로 안 좋아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이제 소득 감소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서 학업 중단 청소년이 겪고 있는 굵직한 이제 문제, 심리적인 어려움, 또 이제 비행 행동이 증가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이제 또 취업하기 힘들다는, 일하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이제 문제 상황과 거기에 따른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요구는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 상황에 놓인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요구에 따른 이제 지원 사항까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요구라는 것은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 시설 이런 곳에서 우리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들을 문제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과 이제 심리적인 갈등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이미 학교 생활 잘 해도 청소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이제 인지적으로 발달하고, 신체적으로도 발달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학교까지 그만두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정체성이 혼란이 오겠습니까? 자, 이런 개인적인 고민과 심리적인 갈등을 이제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상담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발생하겠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담 심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이제 두 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의 직면한 문제 사항은 가정 불화 및 이제 부모와의 이제 불편한 관계. 앞서서도 이제 니트족까지 얘기를 하면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무직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부모님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 사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족 연계 활동 프로그램이든지 부모 자녀 이제 상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제 원만한 뭐 보통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친구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또래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친구를 뭐 사귀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친구 사귀는데 이제 어려움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래 관계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뭐 학교를 다녀도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이제 미결정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업 중단 이후에 그러면 학업을 중단하고 나서 뭐 대안학교를 가든 뭐 일자리를 뭐 어떤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로 및 적성이 미결정돼 있고 직업 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또 학업 중단 청소년의 문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적성 및 이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 것, 취업 기간 인턴십을 이제 제공하는 것도 이제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 위한 그런 지원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사항 좀 더 보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및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자, 거기에 따라서 자, 아르바이트 및 창업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 경제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 학업 중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지속 가능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뭐 검정고시 뭐를 학원이라든지 뭐 대안학교라든지 뭐 비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 학교로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에도 이제 삶의 질 향상과 여유 있는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 따른 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별칭이 이제 꿈드림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20여 개소가 개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일명 꿈드림 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 단체 그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은요. 자, 8조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조부터 11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여러분 이제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이제 학교 청소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밖 지원센터 일명 꿈드림 센터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의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8조부터 11조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조에 있는 상담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진로 상담, 가족 상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상담 지원은 뭐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과 함께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교육 지원입니다. 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시 이제 학교로 재입학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재취학을 하거나 또 고등학교로 재입학하는 경우를 교육 지원해 주고요. 또 대안학교에 진학했을 경우에도 이제 교육 지원을 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졸업한 사람과 동록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대표적으로 이제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담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0조에 있는 지원 내용 보겠습니다.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업 적성 검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직업 소개 및 관리 등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11조 내용을 보면은 자립지원입니다. 생활지원, 문화 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또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조부터 11조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일명 꿈드림센터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합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입니다. 자,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취약 의무를 위배한 청소년, 또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 처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 고등학교에 아예 진학을 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발형, 탈학교형과 초학업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비자발형으로 개인 부적응형과 환경 불가피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학업 중단율을 보시면은요, 전체 이제 0.9%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7%고, 고등학생 비율이 이제 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6%로 나타났습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 학습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비행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니트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요. 자, 일부 이제 노동에 참여하는 이제 학업 중단 청소년들도 자, 아르바이트나 이제 임시 일용직에 국한되어서 취업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이제 소득이 낮고 고용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상황과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 고민과 심리적 갈등, 정서적으로 이제 혼란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 심리 지원이 이루어야 되겠고요. 가정 불화 및 부모하고 불편한 관계도 이제 심각한 문제 사항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도 또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것들도 학업 중단 청소년이 이제 직면한 이제 문제 사항입니다. 자, 그에 따른 뭐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로 및 적성 미결정, 직업 탐색의 기회 부족도 학업 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자립 및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학업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명 별칭 꿈드림 센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상담 복지센터나 청소년 단체 그리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의 이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조부터 11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상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이제 교육 지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1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에 관하여 학습을 했고요. 끝으로 뭐 생활 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 지원, 정서 지원 등과 같은 자립 지원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현물 지원, 2번 상담 지원, 3번 교육 지원, 4번 취업 지원, 5번 자립 지원입니다. 자,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부조금과 학업 중단 두 번째 시간으로 학업 중단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학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